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코인 시장에 미칠 사상 초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주 금요일 새벽 4시 있을 FOMC 관전 포인트와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시장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과거 2017년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0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쳤던 2021년 1월 20일 비트코인 가격은 35,888달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지만 지금 현 시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하며 그 결과로 국가 부채가 19.95조 달러에서 27.75조 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인데,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달러의 공급 증가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는 곧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선택받았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공약을 분석해보면 7.7조 달러의 미국 정부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데 현행법상 예상되는 수준보다 적자와 부채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과거 집권 당시에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약을 살펴보면 게리 겐슬러 해임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크게 힘이 실릴 것이며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할 것이며 정부가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은 100% 전량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며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상하원에서 친암호화폐 의원이 269명, 반암호화폐 의원이 127명 당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인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는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이자 크립토 비판가였던 브라운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의회의 의원들을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파급력은 앞으로 암호화폐에 유리한 입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서 25년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정치 후원 단체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2026년 의회 중간선거를 지지하기 위해 추가로 거대한 자금을 모금하면서 이번 선거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의회를 거치게 될 예정인데, 의원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비를 하겠다고 자금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269명의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의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거단체의 막대한 후원이 이들을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후원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집권 하에 많은 암호화폐 ETF와 관련된 상품이 출시될 것이며 다양한 크립토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억눌려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SEC에서 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기소하고 못살게 굴고 의회에서는 친암호화폐 입법에 반대로 인하여 이로 인해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약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의 추세는 정치에서 시작된다는 점인데, 이 정치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며 앞으로 트럼프와 크립토 친화적인 의회 산하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위, 수면 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금요일 새벽 3시 예정된 FOMC 회의입니다. 현재 시장은 11월 25bp 금리 인하를 99.2%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관점과 경제 전망, 그리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장을 대불장으로 이끌 두 가지의 키가 있다면 첫 번째가 트럼프의 당선이었고 두 번째가 미국의 양적 긴축의 종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으로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 같은 위험 자산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산하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실제 시장에서 집행하는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들
이들과 직접 거래를 수행하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9월 설문조사를 최근 공개했는데, 이들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연준의 양적 긴축 중단 시점을 25년 4월로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25년 3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현재 주요 금융권에서 예상하는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은 내년 3월에서 4월이 중간값입니다. 과거 2019년 당시에 연준은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을 6개월 전에 시장에 미리 알렸던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에서 4월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를 6개월 전에 미리 시장에 고지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이 바로 이번 주 11월 8월에 있을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양적 긴축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트럼프 당선에 이어 시장에 불을 붙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일단 FOMC를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 공개한 국채 발행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미국 재무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미래의 시장 유동성 흐름을 예측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은 민주당인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 당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갖은 재정 지출과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만기가 짧은 초단기물 위주의 국채를 발행해서 RRP라고 하는 초과저축에 예치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대선 전 마지막까지 자금을 쏟아부은 영향으로 현재 RRP 상황을 보면 잔고가 거의 소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단기물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은 끝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집권 이후 장기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 금리의 상승은 특히 알트코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장기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당선 이후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추후의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경로에 따라서 시장이 부분적 불장이 될 것인가 또는 대축제가 펼쳐질 것인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채 발행 계획은 이전 전망 대비 매우 소폭의 증가가 있었고, 단기채는 기존 전망치였던 90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감소한 게 확인됩니다. RRP 잔고가 현재 소진되었기 때문에 4분기에 단기채 발행이 감소했다는 것은 재무부에서 연말까지 시장 자금을 크게 흡수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며, 이에 따라 시장의 현재 유동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반면에 내년 1분기 채권 발행 추정치를 보면 장기채는 소폭 축소된 반면 단기채는 690억 달러에서 3,74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인데, 25년 1분기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1분기에는 재무부에서 많은 자금을 시장에서 빠르게 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상황이며, 이 말은 즉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를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 금융시장 유동성이 25년 초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코인 시장의 강세장이 예상되는 반면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는 다소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재무부 은행 잔고를 살펴보면 8,350억 달러의 잔고가 확인되는데, 올해 말까지 잔고 예상치를 보면 7천억 달러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재무부 지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유동성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며, 10월 30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일정을 확인해 보면 3분기 발표와 비교해서 약간의 확대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재무부에서 4분기의 시장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부양할 의사가 있었음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부 정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의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트럼프 당선에 따른 코인 시장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과 맞물려서 지금부터 연말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당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에서도 연말까지는 상승장이 기대되며 다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 유동성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효과로 인한 코인 시장의 상승이 강할 것인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조정의 영향력이 강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의 흐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홍보를 잠깐 하자면 제가 코인 엘리트 양성 프로젝트 아빠 특강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방에서는 25년 포텐이 기대되는 알트코인 섹터별 핵심 코인 수십 가지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코인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잘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올인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단타 매매와 트레이딩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입장 방법과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고생에 대한 결실이 맺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에 대한 모든 보답이 있을 그날까지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